좀 앞으로 좀. 선배님 피켓팅 해야 되는데 앞으로 좀. 착한 학생들 가라고. 아이고 예 처음에 합니다. 처음에 피켓팅 하는 거. 아이고 열심히 아니 이줄력 요즘 이줄력 여기 너무 중진들 아니 요거 좀. 뭐 사무총장 가시는 거예요? 뒤에 앉아서 걸을 못 봐. 이거 안 터지가지고 어차피 이거 나오셔야 돼. 국회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믿으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의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잠깐 자리하기 전에 먼저 구호제창을 먼저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예, 앞으로 좀 도와주겠습니다. 예. 앞줄로. 사회자가 먼저 선창하는 구호의 뒷부분을 세 번씩 큰 소리로 제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북 군사합의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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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두 국방장관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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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 경계 실패 국정조사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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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남북 군사합의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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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두 국방장관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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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 경계 실패 국정조사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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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지금 정책 의총을 이어가면서 지금 긴급한 대한민국의 현안들에 대한 점검과 그리고 대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의총에서도 우리 6월 국회가 열릴 경우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법안에 대한 우리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정말 이 자리에 참담한 심정으로 섰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가 정말 뻥 뚫렸습니다. 대한민국이 무장 해제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9.19 남북군사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부터 예견된 상황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작년 군사 합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 우리는 다 내준다였습니다. 정찰 능력도 감시 능력도 저희는 모두 내어주고 만 것이 군사 합의였습니다. 재래식 무기의 감축만 약속했습니다. 한미 군사훈련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러한 합의였습니다. 저는 어제도 낸시 펠로시 의장 이야기를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낸시 펠로시 의장이 한 말이 정말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1년 동안 대한민국의 그 1년 동안 비핵화는 온데간데 없고 무장 해제만 진전이 되고 만 것입니다. 더더욱
깜짝 놀랄 것은 이러한 무장해제 속에서 우리의 해상 그리고 육상 경계가 완전히 뚫린 것도 모자라서 군은 이것을 축소하고 그리고 은폐하려고 했다는 그 시도입니다.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축소와 은폐. 정말 뭐 이미 언론을 보셔서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떠내려왔다라고 했다가 먼 바다로 돌아왔다고 했다가 그리고 바다 앞에서 발견한 것 같이 이야기했다가 정박한 것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군이 우리의 안보를 지킨 것이 아니라 어민의 안보를 지킨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계 안보가 완전히 뻥 뚫린 것에 이어서 또 은폐, 축소가 있었던 것에 이어서 제가 어제 국정원 정보 보고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 이은재 정보위 간사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시겠지만 4명의 선원에 대해서 달랑 2시간 조사하고 귀북 의사를 표시한 사람 2명 그리고 귀순 의사를 표시한 사람 2명 분리했습니다. 지금까지도 항적 기록은 아직도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배가 어떤 경로를 어떤 경로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왔느냐는 그들이 간첩행위로 왔는지 또는 순수한 이 탈북의 의사로 왔는지를 확정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항적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데 2시간 달랑 조사하고 북한으로 가고 싶은 사람은 바로 보내줬습니다. 통일부를 통해서 그 다음 날 연락하고 보내주었습니다. 대공용이점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대공용이점, 그들의 진술만 갖고 없다 있다 판단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 4명은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전혀 서로 이견이 있었던 흔적이 없습니다. 그 4명은 합치된 의사로 왔습니다. 게다가 고도의 정보 능력까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밤에 움직이면 결국 해상 경계를 하는 해군이나 해경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동을 끄고 멈추었다가 해가 밝은 후에 삼척으로 접근했습니다. 삼척항으로. 그런데 대공용이점이 없다. 그들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돌려보냈습니다. 전 2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견이 없었던 것에 비추어서 대공용이점이 있거나 아니면 귀북하고 싶지 않고 진정한 의사는 대한민국에 있고 싶었던 사람들인데 보내준 것 아닌가. 이 2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것은 간단치 않은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경계, 안보, 무장해제, 축소, 의혹. 오늘 국무총리가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정경두 장관은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정경두 장관은 당연히 그 책임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사퇴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국무총리의 사과가 아니라 대통령께서 사과할 사안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사과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국정조사를 통해서 모든 사실을 더욱 명확하게 파악해 나가야 될 점이라는 부분을 분명히 합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또 우리 정보위 간사로부터 또 보고를 받고 비공개에서 우리의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전보위 간사를 맡고 계신 이현재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죠. 어제 저희가 사실 나경원 원내대표님
긴급 소집을 해서 국정원에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보고받은 것이 두 가지를 보고받았습니다. 이 북한 어선의 해상 노크 귀순과 그다음에 원전 기술 유출 관련해서 두 가지를 받아서 조금 자세하게 조금 길을지도 몰라서 혹시 의원님들께서 지루하실지도 모르지만 좀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북한 어선의 해상 노크 귀선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15일 북한 주민 4명이 탄 어선이 동해 NLL을 넘어서 130km 남쪽 삼척항에 접안한 사실이 있습니다. 해당 어선의 남하 경로는 관련 진술과 GPS 데이터로 토대로 지난 6월 8일 오후 함북 경성군 잡산포구에서 출항을 했고 9일 자정 25 내지 26척가량의 선단을 이루어 남하를 해서 10일 오후 어장에 도착을 해서 이틀간 조업을 했고 12일 오전 7시 30분경 NLL 방향으로 남하해서 이날 밤부터 13일 새벽 사이 NLL을 통과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NLL을 통과한 시간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원들이 NLL을 통과한 후 남한으로 귀순하기로 합의한 후 13일 오전 7시경 최단거리 육지 방향으로 항해를 시작하였으나 오후 8시경 울릉도 인근 파도가 높아서 닻을 내리고 휴식하다가 14일 오전 다시 육지로 출발했다고 합니다. 6월 14일 오후 9시경 해당 어선은 강원도 삼척항 앞 1.8해리 지점에 도착했으나 우리 군의 대응 사격을 우려해서 엔진을 끄고 날이 새기를 기다린 다음 15일 오전 6시 10분경 삼척항에 접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첫 번째, 이 신고 경위와 관련해서는 6월 15일 아침 6시 50분경 당시 삼척항 남 방파제를 산책 중인 주민이 선박과 인원 4명을 발견하고 어디서 왔냐고 물었더니 방파제로 올라온 한 명이 북에서 왔다 뻔뻔했습니다. 그리고 답을 했습니다. 해당 주민에게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이모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대여를 요청을 하였고 이에 주민이 경찰에 신고해서 군 경등이 관련 사실을 그때서 알게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신원 2명 귀순 경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요. 이 노크 귀순 당일인 6월 15일 아침 7시경부터 이제 그 연락을 받고 소집한 합동조사팀 조사 과정에서 당초 4명 모두 귀국을 표명을 하였지만 오후 2시 45분경 선장 남모모가 갑자기 북한에서 출발할 때부터 남쪽으로 내려오기로 협의하였기 때문에 북에 돌아가면 교화소에 갈 수밖에 없다며 귀순 의사를 표명을 했고 선원 김모 씨도 남쪽에 가족이 있다며 귀순의 의사를 표명을 했지만 나머지 2명은 귀국 의사를 고수해서 우리 정부는 18일 오전 10시 판문점까지 잘 모셔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북측의 신병을 인도했고 귀순 의사 밝힌 2명은 합동조사팀에서 귀순 및 남하 경로 등을 계속 조사하고 있지만 그 귀북한 2명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고 또 특수부대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군복이 어디서 났느냐 등등 왜 입었냐 이런 거 아무것도 물어보지도 않는 그런 의아스러운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이 북한 어선이 NLL을 넘어서 우리 항구를 자유 입항했지만 군과 해경은 신고가 있기 전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해안 경계에 심각한 허점을 첫 번째 드러낸 문제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군의 최초 발표와 달리 북한 주민들이 탄 소형 목선의 발견 지점에 삼척항 앞바다가 아닌
삼척항 방파제로 최초 발견자 역시 조업을 하든 어민이 아니고 육지에서 산책을 하던 주민이 발견한 것으로서 군이 책임 회피를 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상황을 조작한 겁니다. 또 당초 기수를 목적으로 남쪽으로 내려왔다면서도 4명 중 2명만 귀순한 점록을 미뤄보면 이것은 단순 귀순으로 보기에는 수상한 구석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하는 것을 저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원전 기술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국정원에 따르면 지난 5월 원자력 안전위원회로부터 국내 원전 시범운전 장비 제조업체인 지사가 신고리 설계 문서를 해외로 무단 유출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재 수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국정원에 따르면 원전 시범운전 장비 제조업체인 지사는 2006년부터 18년까지 1,400억 원 규모의 한수원 원전 시뮬레이터 제작 사업에 참여하면서 미국 WSCI에 관련 소프트웨어 제작을 의뢰했는데 한수원으로부터 참고용으로 지원받은 신고리 원전 설계 문서를 원안이 사전 승인 없이 WSC사에 불법 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사 이사 출신 모모는 2014년 UAE 원자력 공사인 ENEC로 이직하면서 당시 각종 신고리 원전 관련 자료를 무단 유출한 의혹도 조사 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수원의 해명에 따르면 12건의 자료 모두 한전기술원의 자료 유출 승인을 받았다고 했지만 국정원에 따르면 지사가 WSC에 제공한 자료 12건 중 7건만 승인을 받고 5건은 모두 무단 유출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그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재인 정권 탈원전 정책 2년 만에 60여 년 만에 걸쳐서 완성된 국내 원전 생태계가 붕괴되고 핵심 기술 인력들이 이탈 또는 다른 나라에 지금 취업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발생한 원전 기술 유출 사건은 실제 외국 원전업체로 이직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드러나지 않은 핵심 기술 유출 사례는 상상을 초월할 수 있을 만큼 많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은 북한 선박 해상 높은 기술 또 원전 기술 유출과 관련한 국정원 보고 내용을 보면 결론적으로 문재인 정권은 평화라는 미명 아래 서둘러서 북한 눈치를 보고 군사훈련 신용만 하다 결국 북한 목선 하나 식별하지 못하는 안보 무능력,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정부, 국정원, 통일부 전부 다 북한의 산하기관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영화 한 편 보고 나서 밀어붙이고 있는 탈원전 정책, 원전이라는 미래의 먹거리를 스스로 걷어차서 버리고 국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은 반드시 우리 자유한국당이 꼭 심판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실 제가 와보니까요. 앞에서 우리 나경원 원내대표님하고 저하고 어젯밤에 시나리오를 같이 쓴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제 보고 드릴 말씀이 거의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제가 솔직히 뭐 드릴 말씀도 없고 더군다나 이은재 간사님이 또 자세하게 말씀하셨는데 빠진 것만 바쁘실 테니까 빠진 것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뭐 아시다시피 제 유튜브 방송으로 이번 사건 터지자마자 이거 간첩선 아닌지 한번 챙겨봐야 된다 이런 얘기했고 은폐한 거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방송에서 의혹들을 제기한 것들이 이제 사실로 다 나오고 있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는 이제 직접 수사는 안 해보고 뭐 탈북자들 간첩들 해외에서 국내에서 신문을 해봤지만 정식 수사는 안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방송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여기 오늘 보고 드리려고 과거에 저와 같이 일하면서 우리 국정원에서 가장 유능한 대공수사국장 하신 분하고 제가 확인을 거쳐갖고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제기하는 의혹은 단순하게 제가 뭐 그냥 의혹을 제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과거 수사국장도 저하고 생각이 다 같았습니다. 그래서 빠진 부분만 앞에서 의원님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행선지와 관련해 가지고 표류했다. 이 이제 과학은 못 속이잖아요. 이 해류가 통상적으로 동해안에서는 언제든지 해류가 북쪽으로 올라가거나 일본 쪽으로 향한답니다. 거의 90% 이상이. 그래서 일본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다 알고 간첩 수사하는 사람들은 그건 기본 상례로 돼 있다. 그래서 기관 고장으로 해서 저절로 삼척에 넣어놨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그건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인민복, 전투복 이런 걸 다 입고 왔는데 34명이 옷을 다 어떻게 그렇게 깨끗하게 입고 되느냐. 예. 그리고 인민복하고 이 전투복을 입은 것도 뭔가 속였지 않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내리자마자 핸드폰을 달라고 했는데 이게 좀 좋게, 나쁘게 얘기하면 간이 굉장히 큰 것이죠. 내려오자마자 이 핸드폰은 누군가에게 연락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첩보학에서 얘기하면 접촉선 찾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접촉선. 그러니까 진짜 기술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이은재 간사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모한테 전화하려고 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 가짜 기술 그러니까요. 이제 이 찰복자 할 때 수사할 때 맨 먼저 하는 게 진짜 기술이냐 가짜 기술이냐 이걸 제일 초점 포인트 넘버 원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가짜 기술 왜냐하면 안보는 뭐 잘 아시다시피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서 모든 조사도 하고 대책 세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기순자 탈북자들 신문하면 맨 먼저 이게 가짜냐 진짜냐 이게 간첩으로 내보낸 것이냐 아니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내리자마자 핸드폰 달라있다는 얘기는 이 첩보학에서 얘기는 자기 접촉선한테 연락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핸드폰 얘기는 합신해서 과연 어떻게 나왔는지. 그 다음에 또 이명씩 이제 나눠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보통 뭐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탈북자들 돌려보낼 때면 북한하고 며칠 싸워야 돼요. 더군다나 이렇게 4명이 내놓으면 왜 2명은 너희들이 갖고 있고 2명만 올려보내느냐. 안 받겠다. 몇 번씩 싸워가지고 난리치고 갖다 보내는데 이번에는 그냥 지도세로 보내게 보낸다니까 그냥 땡큐 그냥 데려갔어요. 그리고 또 서울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또 욕을 해야 됩니까? 한국 정부가 억류하고 있다고. 근데 욕하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예. 이런 점이 또 이제 의심스럽고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빨리 돌려보냈고. 제가 메모를 해갖고 왔는데 아까 우리 간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제가 이렇게 평가했던 게 맞네요. 내려오자마자 바로 이렇게 보내는데 이게 뭐 여기 우리 저 경찰 거기 간부 출신 의원님들도 계시지만은 이 합신을 탈북자들이 오면요. 이 합신이 이제 지역 합신이 있고 중앙 합신이 있어요. 통상적인 절차에 의하면. 뭐 현재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뭐 다 없어졌겠죠 뭐. 근데 이 합신이 최종적으로 끝나가지고 최종적인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중간에 이렇게 내려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예. 그래서 지역 합신이 됐든 중앙 합신이 됐든 간에 중간에 이렇게 합신이 오늘 아침에 신문 보니까 합신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한 줄 나오더라고 어디 보니까. 예. 근데 합신이 공식적으로 끝나지도 않았는데 2명을 서둘러서 보낸다? 이게 정상적이 아니다. 예. 그래서 빨리 보낸 거 그리고 나눠서 보내도 북한이 아무 말이 없는 거. 그 남아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이의제기 안 하는 거 이런 게 좀 이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선 폐기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신문에 처음에는 이제 어선 폐기했다고 나왔는데 하루 지나니까 그 폐기한 게 아니고 어디 뭐 함대 사령부에 보관하겠다고 또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그 규정이 있습니다. 적성 물품 처리 규정이라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적성 물품 처리 규정에 따라서 합신 다 끝나고 나서 이 선주나 아니면 선장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처리해요. 그래서 폐기 처분하든가 아니면은 전시를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하는데 이게 합신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선원들 다 보내지도 않고 지금 최종적으로 처리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 배를 폐기했다는 그 보도를 어떤 경위를 했는지 이것도 굉장히 따져봐야 된다. 그 다음에는요. 지난번 11일 날 넘어온 선박에 대해서는 북한에서 구조 요청을 했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북한에서 구조 요청을 일치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순 의사를 밝혔다고 우리 언론에서 이게 했는데도 아무런 또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게 왜 10일이라고 15일 날 넘어온 불과 나흘 만에 이게 나흘 만에 2번 똑같이 표류어서 왔다는 것 자체도 이상하거든요. 이렇게 아무런 구조 요청을 안 하는 것도
뭔가 이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합신조를 운영하면 이 합신 결과를 중간에 한두 마디라도 이 언론에 얘기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뭐 우리 의원들 어디 뭐 붙들려가고 조사한다고 막 신문에 대서 특별되는데 이번에 합신 그 내용은 일체 중간에 북한으로 송환한다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한 7, 8가지가 되는데 이런 것이 좀 우리가 반드시 파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요즘 같으면 아까 이제 우리 원내대표님께서도 이제 정말 간첩인지 아닌지도 봐야 되고 기술을 정말 했는지 안 했는지 봐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제 편안하게 얘기하면 가짜 기술이냐 진짜 기술이냐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면 대공 혐의점이 있느냐 없느냐, 조금 더 나가면 간첩이냐 아니냐,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해야 되는데 그 조사는 반드시 국정조사를 해야만이 종합적으로 나온다. 그래야 이번에 이 송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 삼청항에 있는 걸 받아가지고 송환할 때까지 모든 결정 메커니즘을 소상하게 알아야만이, 그리고 중간에 합신 그 신문 조서 내용이 있거든요. 당연히 뭐 쉽게 안 보여주겠죠. 합신 조서 내용. 그리고 이런 합신할 때 전부 CCTV를 전부 녹화하게 돼 있습니다. 그 녹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그러니까 수사의 기본 매뉴얼에 따라서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도 다 봐야 되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직접 이 대공 혐의점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거,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 할 수 있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단순하게 이렇게 뭐 정말 기술을 했던 아니면은 뭐 위장 기술을 했던 어쨌든 하나의 사건 사고로 넘어갈 것이 아니고 왜 이런 사건이 이제 벌어졌느냐. 그러면 군에서 지금 경계작전 실패만 자꾸 얘기하고 은폐, 뭐 허위, 축소 이런 거가 많이 얘기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문제의 원인이 아니다. 근본 원인은 왜 이런 사건이 발생했느냐. 근본 원인은 남북 기본 합의서 그 구구절절이 어느 항에 위반됐다 안 위반됐다를 떠나서요. 남북 군사 합의서가 이제 체결돼 가지고 우리 정부가 비준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때문에 지금 이 남북 기준 합의서는 현재 발효 중에 있습니다. 발효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남북 기본 합의서가 나오다 보니까 이거 현장에서 지휘하는 군인들이 또 아니면 현장에서 이 경계 업무를 쓰고 있는 군인들이 이거 괜히 말이지 좀 어선일 수 있다는 걸 레이더로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1차 보고를 어디까지 해가지고 누가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 현장에서 근무하는 그 군인들은 어선이면은 이게 우리 국내 어선인지 아니면 이게 북한 어선인지 어느 정도 감은 갖고 있어야 되고 감을 가질 수 있도록 강한 훈련이 필요한데 그것이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파도하고 뭐 햇빛 때문에 비쳐갖고 잘 헷갈려갖고 찾아낼 수가 없었다. 이것이 다 말하자면 군 기강이 이제 무너진 것이다. 그러니까 9.19 합의의 기본은 정찰, 그 다음에 감시, 이런 그 기본 군의 기본 임무가 굉장히 소홀히 되는 그런 이 환경을 만들어 줬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경계의식이 완전히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구체적으로 조항에 들어간다면 이 삼척에서 통천까지 80km 정도가 이 평화구역으로 설정한다고 합의가 돼 있어요. 물론 이 구체적으로 평화구역을 어떻게 이 디테일하게 설정을 하느냐는 문제는 남북 이제 군사 공동 기구가 구성이 돼가지고 거기서 합의를 해야만이 이제 구체적인 안이 나오는데, 그러나 큰 틀에서 평화 수역, 그 다음에 공동 어루구역 이런 거를 만드는 데는 합의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말하자면 전부 이 경계의식을 이렇게 낮추게 하고 약화시키고 대북 경각심을 약화시키는데 많이 기여를 한 거 아니냐,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서 아까 말씀드린 현장의 경계, 그 다음에는 남북 기본 합의서고, 요보다 더 상위 원인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냐면 우리 국방부에서 주적 개념을 없앤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주적이 없어요. 주적이 없다 보니까 남북 군사 합의서 다 나오고, 주적이 없다 보니까 한미 동맹관계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일본과 우호 협력까지 중요하지 않고, 이게 모든 원인의 근본의 최고 정점에 있는 것은 주적 개념이 없어지는 데서부터 출발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 관계상 압축해서 이제 말씀드린다면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다 하려면 이제 국가 이제 정보위를 개최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 당이 이제 정상적으로 패스트트랙 처리하기 전까지는 등원을 해 앉기로 돼 있기 때문에 정부위 개최하기는 어렵겠지만은 반드시 나중에 개최가 되면 정부위를 통해서 소상하게 전반적인 이번 정책의 결정 메커니즘을 확실하게 파악해가지고 이 국정조사까지 이르러서 주적 개념을 반드시 복원시키는
그런 데까지 나가야 된다. 당연히 남북 군사 합의서는 폐기돼야 되겠죠. 예, 그런 것을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실장을 역임하셨던 김정봉 유원대학교 교수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뭐 기강회의, 업무 태원 부분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자연 환경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뭐 기관 고장이라든가 뭐 삼척 인근 해상 이런 거짓말하는 거 한 4가지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순자 4명 처리하는 문제, 이렇게 이제 나눠서 얘기를 드릴 텐데, 현재 육군이 말이죠. 육군의 레이더를 가지고 있어요. 레이더 사거리가 군에서 처음에 10km 그러더니 6km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20km거든요. 이거 국정조사 하시려면 물어봅시다. 조사를 하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TOD 열상 감지 장치, 이것도 문제입니다. 이게 탐지거리가 얼마인가, 여기 따라서 처벌자가 누군가가 이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실 필요가 있고, 그럼 이제 저기 전부 다 23, 4단 이제 관할 지역이고, 일단 1함대인데 최전방에 NLA 근처에 전부 다 나가 있는 게 고석정입니다. 그 뒤에 초기함들이 있습니다. 천안함 같은 초기함들이 있고, 그 마지막에 구축함이 있어요. 3중 방어 체계를 뚫고 내려왔습니다. 이 구축함이라 이게 탐지거리가 굉장히 깁니다. 수백 킬로를 볼 수 있는데, 이런 구축함들이 있는데 그걸 뚫고 내려왔다. 이거 1함대 사령관 그냥 옷 벗고 나가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거 간단치 않습니다. 이런 거 국정조사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P3C, 그 대잠수함 추기기가 그 어선에 4km 전방까지 갔다고 그 GPS를 확인해 보니까 나왔습니다. 그러면 아니 잠수함에서 올라와 있는 이렇게 막대기 하나 40cm 직경도 찾아내는 P3C가 그래도 길이가 10m 되는 어선을 발견 못했다? 이거 웃기는 겁니다. 이것도 조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류 문제인데, 아까 우리 전옥훈 위원장이 조류 얘기했어요. 한국 해양연구원인데 지금은 한국 해양과학기술원인가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해양연구원에서 발표를 합니다. 조류를 발표하는데, 삼척 앞바다에서 조류가 6월 말 현재는 조류가 함흥 쪽으로 올라가서 함흥에서 독도로 내려와 가지고 일본 혼슈로 갑니다. 자, 기관 고장이 일어났다 하면 당연히 이 배가 함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세상에 이런 사기꾼이 없어요. 그래서 조류를 거짓말한 거 하나, 또 하나는 파고입니다. 파고. 배가 높이가 1.3m고 파고가 1.5에서 2m라고 사기쳤습니다. 기상청에서 현재 북한 어선에 들어올 때 파고 높이를 0.2m라고 했습니다. 20cm. 호수물처럼 잔잔했습니다. 물론 하루가 이제 풍랑이 일어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했다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날을 빼고 대부분은 0.2m였습니다. 레이더로 못 볼 수가 없어요. 이거 뻥입니다. 요것도 조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관고장 엔진 정상됐던 건 당연한 거고, 삼척 인근 해상이 됐다가 보니까 삼척 내항에 들어왔다는 얘기,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해상 경계에 문제가 없다. 이거 전부 다 뻥이죠. 그 다음에 결정적인 게 이제 귀순자 4명 처리 문제를 대공 문제로, 대공 용의점 있냐 없냐 분야가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4명 다 합의회의에서 탈북하려고 온 사람을 겁을 줬는지 어떻게 해서 두 사람을 강제로 돌려보낸 거 아닌가. 이거 국정조사해야 됩니다. 이게 이번에 국정조사의 핵심 부분은 그겁니다. 두 사람을 강제로 보냈느냐, 겁줘가지고. 이게 가장 핵심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선장하고 현재 북한의 한류 비디오를 봐서 돌아갈 수 없는 한 젊은이하고 이렇게 두 사람은 잔류를 했습니다. 빨리 국정조사 시작되면은 이 두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우리가 팩트를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문 하나 해도요? 지금 언론에 의하면 합동신문을 2시간을 하고 두 사람을 북으로 보냈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랬습니다. 항상 합동신문을 몇 시간 합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필요하다면은 일주일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내놓은 사람들의 심리가
분위기가 굉장히 불안정하잖아요. 그럼 심리적인 안정을 취해서 그 사람들이 심리적 안정을 취해서 며칠 동안 곰곰이 생각하게 한 후에 그 다음에 북으로 갈 건지 귀신 갈 건지를 결정을 해야 그 사람들이 의사가 진정한 의사지. 체포하자마자 2시간 동안 신문하고 그 과정에서 신문 과정에서 겁을 줬든지 아니면 유도를 했든지 간에 끝내고 바로 보냈다는 거는 이거는 합동신문을 제대로 안 한 거죠. 맞습니다. 제가 그러면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 말씀해 부분에 주시죠. 있어서 자세하게. 예. 자 4명이 왔는데 대북 송환 확인서에다가 4명 다 사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선장과 그 젊은이가 우리는 못 돌아가겠다 해가지고 남은 겁니다. 그렇다면 4명 다 설득을 해서 북한에 보내려 하다가 여의치 않으니까 둘만 보냈습니다. 강력하게 정하는 2사람은 못 보내고 나머지 2사람은 강제로 보낸 거 아닌가. 이게 의심이 가는 겁니다. 이거 국정조사 하셔야 됩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